만두는 아직도 올림픽 과몰입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국뽕을 안겨준 우리 선수들을 혼자 절친 먹고 조사하고 덕질 중이고요. 스케이트보드나 서핑, 클라이밍 같은 종목은 거의 지가 국대인 것 마냥 파고들고 있죠. 급기야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무려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출전을 결심하니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올림픽의 종목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의 교양만두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한 올림픽 종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국제 행사 중 하나죠.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최초의 근대적 개념의 올림픽 대회가 열린 후에 하계 대회와 동계 대회로 구분되어 2년마다 번갈아 열리며 지금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은 고대 올림피아 경기의 정신을 계승해서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올림피아 대회는 제우스 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원전 776년부터 개최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달리기만 실시하다가 차츰 복싱이나 레슬링, 창던지기 같은 다양한 종목들이 추가됐다고 하죠. 올림피아는 로마 제국이 번성하게 되면서 약 1500년간 중단되었고 19세기 말에 프랑스 교육학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의 노력으로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쿠베르탱은 스포츠가 청소년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던 스포츠 애호가로 이런 신념에 따라 세계 각국 청년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1894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창설됐고요. 2년 후인 1896년에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죠. 의사결정기구인 IOC는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하며 각 올림픽 대회마다 열리는 올림픽 종목도 결정합니다. 이런 올림픽의 종목들은 대회마다 흥행적인 이유로 또는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첫 올림픽이었던 1896년 아테네 올림픽의 종목 수는 고작 9개였습니다. 이후에 개최된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는 좀 더 인기가 많았던 축구와 골프, 럭비, 수구, 양궁, 요트, 조정, 줄다리기 등이 추가됐죠. 이 중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줄다리기는 1900년부터 1920년까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8명이 한 팀을 이루는 줄다리기는 한 국가에서 여러 팀이 출전할 수 있어서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영국이 금, 은, 동메달을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참가국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가 간의 맞대결로 인한 위험 종목으로 분류돼 퇴출당했다고 합니다.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는 손잡이가 둥근 목검을 들고 싸우는 싱글스틱이라는 펜싱 종목도 있었습니다. 마치 회초리처럼 유연성이 좋은 칼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머리를 핥히는 이 종목은 아주 엽기적인 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머리에서 피를 흘려야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싱글스틱은 잔인한 경기 방식으로 인해서 결국 1회 만에 없어졌다고 하죠. 또한 20세기 중반까지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각국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약간은 황당하고 잔혹한 경기들이 꽤 있었는데요. 우선 1900년 파리올림픽의 시범 종목이었던 열기구가 있습니다. 열기구를 조정하고 떠오르기, 버티기, 멀리가기 세 가지를 평가해서 승자를 가리는 경기인데요. 당시 개최국인 프랑스 선수들이 금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시범 경기 단 1회 만에 폐지되고 맙니다. 폐지의 이유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도 하고 스피드가 생명인 스포츠 경기에 맞지 않게 열기구는 너무 느리고 개쌈노잼이었기 때문이죠. 1900년 파리올림픽의 황당한 종목들은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우리 전통놀이인 연날리기 있잖아요. 누가 연을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날리는가를 겨루는 종목이 있었다는데요. 이 연날리기 종목은 주어진 1시간 동안 가장 높이 날리는 부문과 200m 높이에서 2시간 동안 버티는 부문이 있었다는데요. 이때 소형, 중형, 대형으로 연날리기 선수들의 체급도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을 어떻게 날려야 세련되고 관능적으로 보일 수 있었는지 그 평가 기준이 모호했고 결정적으로 대회 날의 강한 돌풍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준비한 연이 모두 날아가 버려서 폐지됐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해서 사라진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비둘기 사격이죠. 신호와 함께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제자리에 서서 총으로 쏘아 마치는 경기인데요. 당시 이 경기를 위해서 투입된 비둘기가 무려 300마리가 넘었고 그 중에 21마리의 비둘기를 쏜 벨기에의 레온드 룬댕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 경기장은 비둘기 피와 깃털로 아수라장이 됐고요. 비둘기의 사체가 경기를 보고 있던 관중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일도 생기면서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합니다.
이 1900년 올림픽에서 치러진 시범 종목 중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인명 구조 시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을 물에 빠뜨린 뒤에 선수들이 물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빨리 구하는지를 겨뤘다고 하죠. 이 정신나간 종목을 치르는 중에 물에 빠진 사람 중 한 명이 실제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출전했던 선수 중에 아무도 이 사람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인명구조 종목은 폐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여성 농부가 2시간 동안 17마리의 푸들 털을 깎아서 금메달을 차지한 푸들 털깎기 시합, 투포환이 아닌 실제 대포를 쏴서 표적을 맞히는 대포 폭격 등 스포츠라고 볼 수 없는 황당한 경기가 파리올림픽에서 개최되었다가 바로 폐지되었습니다. 유독 1900년 파리올림픽에 정신나간 경기 종목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리올림픽이 개최될 당시에 파리는 만국 박람회, 즉 엑스포가 동시에 열리면서 올림픽은 엑스포의 부대 행사 개념으로 개최됐다고 합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은 모국에서 열린 이런 말도 안 되는 올림픽을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올림픽 개최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1924년에 파리는 다시 정상적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4년이면 파리에서 세 번째 올림픽이 열리는 거죠. 올림픽의 본질을 흐린 채 이 스포츠 행사를 정치 외교적 도구로 이용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히틀러는 정권 강화 목적으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면서 엄청난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이에 몇몇 국가들이 보이콧을 하기도 했지만 베를린 올림픽은 나치 입장에서는 꽤 성공적인 선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공식 홈페이지 속 일본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다거나 국가 간의 경기에 우길기를 펼쳐서 응원하는 등 잘못된 정치적 선전을 보였죠. 올림픽과 관련한 모든 시설이나 장소에서 그 어떤 정치적, 종교적, 인종차별적 시위나 선전 활동을 금지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헌장 제50조의 내용입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국제대회에서 스포츠에 정치를 묻히는 추잡한 짓은 좀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활약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